음, 안녕하세요. 오박개입니다. 아, 텐션이 좀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왠지 모르게 어제 오늘 마음이 좀 착잡하게 가라앉으면서, 어, 조금 다운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게,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 6년 동안 본의 아니게 쉬었단 말이죠. 뭐, 쉰 거보다도 싸웠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어, 노로바이러스 걸려가지고, 그때 정맥류가 와서 막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막 피 쏟고, 그 다음에 한쪽 눈도 실명을 했거든요, 제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 두어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 뭐 그때 뭐 맨날 그냥 피 뽑고, 그 다음에 주사기를 막 세 대, 네 대씩 달고, 수액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것까지. 수혈도 뭐 하루에 2팩씩 하고 막. 그래서 2개월 동안 이제 간신히 나아가지고, 음, 업무에 복귀를 했는데, 이제 일단 그게 병원에서 일단락은 됐지만 추적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CT, MRI를 찍고 혈액 검사도 하고, 그러고서 한 달 있다 갔단 말이에요, 병원에. 그랬더니 이제 그 전에 결과는 나와 있는데 주치의 선생님이 못 보고 있다가 제가 그 진료받는 날 MRI 사진이랑 CT 사진을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틱 보여주더니 이거 보라고. 그래서 봤는데 뭐 제가 압니까? 뭐 하얀 게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대략 한 7cm 정도 되는데 간에 지금 암덩어리가 생겼다고. 딱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로 학문에서부터 이 인도 요가에서 차크라라 그러잖아요. 온몸에 있는 그 기의 통로, 이 정수리까지 이 7개의 차크라가 있는데 거기서 뭔가 회오리 바람 같은 게 항문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뭐가 슉 이러면서 훅 빠져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실감은 별로 안 오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그때 제가 그랬어요. 언제 죽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러고 쳐다보다가 이대로 냅두면은 6개월에서 1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뭐 방법이 뭐가 있냐 그랬더니 이식 수술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비용은요 그랬더니 이식 수술 값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서 1억에 할 수 있다고. 현금으로 1억이래. 저 어디 있어요, 돈이. 무슨 대출도 명분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거 아니에요. 뭐
집을 담보로 잡힌다든지, 뭐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현금이 제가 대략 한 5, 6천만 원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도너가 있는 경우에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 수술비만. 근데 일단 수술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뭐 병원비서부터 해서 뭐 이것저것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텐데, 그 다음에 집에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제가 아버지 딱 그때 모시고 살았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일단 심정적으로는 포기를 했어요. 뭐 동생이 준다 그러긴 했는데, 제가 받을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이, 제가 그러면서 병원 3군데를 다 다녔거든요. 아산병원, 그 다음에 삼성의료원, 서울대병원. 여기가 각각 간 이식 수술하는데 세계 최고 권위자가 여기 다 있어요. 그 중에 생체 이식을 하는 데는 아산병원에 황신 박사가 제일 최고라 그래서,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갔는데 처음부터 해주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보자. 그래서 방사선 치료랑 색전술이랑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수십 번을 했어요. 각각. 특히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한 3-4번쯤 하니까 이게 막 의사 선생님은 그것 때문에 아니라 그러는데 그거밖에 이유가 없거든요. 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뭐 담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전부터 안 했어요, 이 두 개는. 몸에 나쁜 거 한 거라고 일을 미친 듯이 열심히 한 거밖에는 없거든요. 뭐 비행기가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동생 같은 경우에 이제 적합성 검사를 해 보니까 어쨌든 한다고 지가 빡빡 우겨 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저 심정적으로는 결과가 옳다고 판정이 나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간 사이즈 용적이 작아서 안 된대요. 사이즈가 작아서 키우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그 집에 뭐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조카가 있는 거죠. 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저랑 그렇게 이식 수술을 하고 나면 저랑 똑같은 생활을 해야 돼요. 술, 담배 못하고, 건강 관리 똑같이 해야 되고, 그거를 짐을 지우기가 싫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냥 색전술하고 그 방사선 치료만 하면서 막말로 개긴 거죠. 어디까지 살든지 사는 데까지만 살자, 그냥. 대신에 이제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을. 있는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호전시켜 보려고. 그 다음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 이 죽는 건 하나도 안 겁났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서, 죽는 건 하나도 겁이 안 났는데,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통증이 오면, 말도 못하게 괴로워요. 그래서 통증 때문에 이제, 약도 그냥 찾아서 열심히 먹고, 그 다음에 운동도 아침에 산책도 하고, 강아지도 길러보고, 강아지랑 같이 산책을 하면 좋으니까. 근데 뭐 강아지도 저랑 인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유기견을 데리고 와서 집까지 심어가지고 했는데 잃어버렸어요. 제가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잃어버렸는데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그 잃어버린 장소에서 반경 한 2, 3km를 정말로 잊었듯이 뒤졌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누군가가 데려가서 키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잘 살아라 이러고 기도하고 그냥 그 뒤로 마음 접었고, 뭐, 다시는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그 로스펫 증후군이라고 있잖아요. 이 반려동물을 잃었을 경우에 정신적으로 데미지 오는 거. 그런 걸 생각을 하니까 못 키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같이 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특히 제가 제일 열심히 했던 거는 음식이에요. 음식을 굉장히 조심을 했어요. 제가 가능한 한,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였지, 깨끗한 음식 먹기. 깨끗하다는 게 이제, 뭐, 당연히 세균 바이러스로부터 깨끗한 것도 있겠지만, 조미료 안 쓰고, 환경 자체가 좀 깨끗하게, 재료 자체도 좀 고급스럽게, 그렇게 하고, 뭐, 처방되어지는 약들을 아주 열심히 먹는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1년하고 6개월이 채 못 되는 시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간에 이렇게 7cm짜리 혹이 있었는데, 색전술이라는 게 여기 주사바늘을 저기 집어넣어가지고, 사타구니 있는 쪽에서. 그래서 간으로 이렇게 접근을 시켜서 거기다 약을 갖다가 그 간 암덩어리 위에 이렇게 도포를 시켜요. 그러면 이게 커지면은 약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다 또 색전술을 하면서 또 집어넣어가지고 또 약을 이렇게 도포시키고. 그거를 그때 당시에는 2주일에 한 번씩 했어요. CT 찍고 MRI 찍고 뭐 그런 와중에 막 조영제라는 걸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이렇게 잘 보이라고. 그러는 차원이었는데 어찌됐거나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깨끗하게 정말로 없어져 버렸어요.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러고서 지금 이제 작년이죠. 작년 4월 달에 5년이 지났어요. 그럼 그걸 이제 완전 관해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완전 관해 상태가 되면 이제 완치 판정을 받는데, 그래도 몸은 예전에 병 걸리기 이전의 상태로는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대략 한 70에서 80%? 게다가 운동을 못 했잖아요. 제가 그나마 그 전에 등산을 한 10년 이상 했었는데, 그걸로 좀 버틴 것 같아요. 골수 검사하는데 여기 근육이 두꺼워가지고 주사바늘 잘 안 들어간다 그럴 정도였으니까, 그 근육이 이제 버텨준 거죠. 다리 근육이나 이런 거. 그러면서 정신건강의학과도 다녔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뭐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그 PTSD에 걸릴 만큼 이 중간에 일들이 많았어요. 그 돈 버느라고 어디 취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배달 알바를 하면서 오토바이 타다가 오토바이 또 자빠져가지고 그냥 다리 부러지고,
그 뒤로 저 오토바이 못 타요. 새 오토바이가 저 밑에 있는데, 지금 거의 안 탄 지도, 시운전도 안 한 지가 한 석 달도 넘은 것 같아요. 지금 배터리가 어떻게 됐을지 고민해요. 그래서 지금. 근데 거기 그 스쿠터 그냥 시동 켜기도 싫어요. 며칠, 엊그저께 지금 그 와서 검사 맡으라고 뭐 날라왔는데, 아유, 막 귀찮아서 죽겠어요, 지금. 그리고 강박증 비슷하게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그랬으니까, 제가 힘이 들어서 깨끗하게는 못하는데, 거의 미니멀하게 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뭐, 힘이 날 때는 빨래도 하고, 막 청소도 하고, 그러다가도 힘이 들어가지고, 그냥 내버려 하나 둬서 막 옷도 여기저기 나져 있고 이런데, 뭐,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더러운 거 잘 못 참아요. 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행사 일 다시 시작하면, 뭐, 그쪽 동네는 원래 인서울 나가는 지역이 아니니까 상관은 없긴 한데, 이, 인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잘 안 한다 그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마음의 위안을 받는 거라고는 이제 영화 보고, 그 다음에 뭐 음악 듣고 이러는 거거든요. 뭐 둘 다 장르를 안 가리고 저는 다 해요. 시간도 게다가 남잖아요. 근데 요즘에 몇 년 전에 창현 노래방에서 봤던 그 정서주 양이, 아, 노래를 부르는데 막 그 옛날에 제가 아주 옛날에 나가수 한참 히트 쳤을 때, 그때가 어떤 때냐면 저희 어머님이 생존해 계실 텐데, 어머니가 그 당뇨 말기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전신마비 케어를 제가 했거든요. 그러면서 위안되는 거라고 나가수에서 음악 듣는 거. 그 알리의 불후의 명곡 보고, 또 그리고 또 노래 좋아하고. 그래서 막 알리의 그 우러라 열풍화 같은 거 들으면 이렇게 눈물 흘리고, 소양 노래 들으면 막 눈물 찔찔 짜고 그랬는데, 아, 요새 정서주 양이 미스트롯이 언제 하는지도 좀 몰라서, 저 솔직히 별로 신경 쓰지가 않은데, 방송에서, 방송은. 그게 뭐, 어디, 최근에 알았는데, TV조선인가 어디서 하는 것 같은데, 미스트롯 같은 경우. 그 전에 미스트롯 1, 2 같은 경우는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정서주가 나오는 걸 보고서 미스트롯을 특히 유튜브에서 많이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특히나 그 전통적인 트로트 창법, 꺾는데, 그냥 단순하게 뭐 꺾어서 잘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 모르겠어요. 제 아주 주관적인 견해니까. 다른 트롯 가수가 이렇게 꺾기를 하면 그냥 노래 악기처럼 그냥 꺾는구나.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정서주 양이 꺾으니까 마음도 같이 꺾여요. 마음도 같이 꺾여요. 그, 그래서 제가 이 뮤직비디오를 이게 찍어가지고 비교하는 것도 올리고 쇼츠에다가 올리고 그랬었는데, 뭐 요 근래에는 또 뭐 저작권 문제 때문에 한바탕 유튜브에서 또
그저껜가 파동이 났길래, 아휴, 그것도 무서워서 못하겠고, 그래서 말로만 지금 하는 상황인데, 일단은 노래 두 개가 가장 최근에 그냥 제 마음을 또 꺾어버렸어요. 뭐냐면은 물레방아도 오는데 라고 하는 나훈아의 노래를, 이 친구가 꺾는데, 나훈아는 꺾을 때 이렇게 확 꺾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먹혔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너무 그렇게 꺾으면 좀 괜히 기름기 충만한 것 같잖아요. 느끼하고. 그런데 정서주가 꺾는데 뭔가 이렇게 살짝 물수제비 뜨듯이 그렇게 싹 꺾고, 그 진짜 정말로 독보적인 음색을 가지고 그렇게 꺾으니까 노래가 너무 상큼한 거예요. 트롯 같지 않고 너무 상큼한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정서주라는 장르가 태어났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넘버 세븐 결정전인가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나왔던 바라마 바라마인가? 그건 신곡이라 그러더라고요. 전 신곡인지 몰랐어요. 누구 노래를 커버한 건 줄 알았는데, 정서주의 노래더라고요. 뭐,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작곡가가 작곡을 한 신곡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5살에, 히트곡을 갖게 된 가수, 트로트 가수, 장윤정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장르의 탄생 및 레전드의 시작,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적은 정서주 자신밖에 없어요. 정서주 양이 지금 15살이니까 최소 10년 동안은 자기 관리를 아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기 명성에 누가 되지 않는, 그래서 아주 훌륭한 가수로 크기를 간절히 바라봐요. 왜? 제가 위로받기 위해서. 한동안은 제가 그전까지는 주현미나, 트로트 가수에 누가 있을까? 주현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는 정서주를 더 들을 것 같아요. 정서주 양의 노래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미스트롯 같은 경우에 이것저것 다 하는데, 이미 게임 끝났어요, 제가 보기엔. 그냥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다른 출연자들은 다 들러리예요. 그리고 이 TV조선 미스트롯 프로그램에서 정서주를 키워주는 것 같아요. 왜? 그만큼 독보적인 천재성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품성까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차가운 느낌이 들긴 하는데, 상품성까지 이미 검증이 돼버렸어요, 제가 보기엔. 건물 올리는 거? 그런 거 일도 아닐 것 같아요. K-팝에 아이유가 있다 그러면, K-트롯에는 정서주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르의 탄생, 레전드의 시작.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물레방아 도는데 하고, 그 다음에 바라마 같은 경우는 제가 욕심 같아서 제 채널에서 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다른 분들이 올려놓은 거를 꼭 보세요. 굉장히 좋아요. 얼마 전에 소풍이라는 영화 보면서 임영웅의 그 모래알갱이라는 노래도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아서 저작권이라고 딱지도 붙었는데 그냥 냅뒀어요. 근데 이제 그러기는 싫고, 왜냐면 유튜브가 뭐 지네 마음대로잖아요. 나한테 수익도 안 주면서 뭐 정서주, 주현미 비교해 놓은 이야기 같은 경우 막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막 광고 갖다 붙여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분들 거 보세요. 저는 뭐 그런 건 상관 안 합니다. 근데 꼭 노래는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상 정서주에 대한 이야기는 또 일단락을 쳐볼게요. 따로 또 얘기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우박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